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강시혁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약을 처방하다 보면 점점 약이 늘어간다고 푸념 섞인 투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진작부터 먹던 약인데 심장약, 골다공증약, 갑상선약, 위장약, 관장약 약만 먹어도 배부른다고 하는 말이 진짜 과장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약인지,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다 알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복용해야 하는 약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깜빡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사고도 더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어떤 약은 식전에 먹고 어떤 약은 식후에 먹고 어떤 약은 아침에 먹고 어떤 약은 저녁에 먹고 정말 헷갈리죠? 오늘은 대한심장학회와 함께 심장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6가지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약 복용은 아침에 먹어야 하나요? 저녁에 먹어야 하나요? 고혈압 약은 평생 드시는 약이잖아요. 효과가 좋은 약이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약제들만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약제들은 대부분 하루 한 번 복용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언제 먹어야 되나? 상관없습니다. 원래 오랫동안 고혈압 약은 아침에 드시라고 처방을 했었거든요. 혈압이 낮 시간에 제일 높아요. 10시에서 4시 사이가 제일 높으니까 그 시간에 혈압을 조절하려면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고요. 사실 심혈관 질환 사건이 생기는 게 주로 새벽이거든요. 뇌졸중, 심근경색이 새벽에 생기고 그런 분들이 야간 혈압이 높더라 관찰이 있어서 저녁 때 혈압약을 먹고 저녁에 관리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논란 속에서 2022년에 타임 연구라는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영국에서 2만 명 이상을 등록한 대규모 연구였었고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 절반, 저녁에 드시는 분 절반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었던 연구였었는데 5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양쪽 군에서 아침에 드시건 저녁에 드시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똑같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침이냐 저녁이냐보다 중요한 문제는 잊지 않고 매일 복용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복용하시고 빠뜨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깜빡하고 약 복용 시간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난 그때 그냥 복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벗어나는 것 정도는 하루 안 드시는 것보다는 약물 농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생각나면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복용 시간이 되게 중요한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 날도 있거든요. 그냥 한 번 더 드시는 걸 보통 추천드립니다. 안 드셨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근데 안 먹었을 때 위험보다는 2알 먹었을 때 위험이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뇨약은 또 예외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인가요? 많은 심장약이 식후에 복용하도록 처방이 나지만 대부분 식사와 상관없이 드셔도 됩니다. 식후 복용을 권유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위장장애거든요. 속쓰리다, 위산이 올라온다, 역류한다 이런 위장장애들인데 심장약들이 다 위장장애가 조금씩 있고요. 특히 아스피린이 위염, 식도염, 위궤양을 잘 일으키는 약제예요. 공복에 드시면 부작용이 심하니까 식후에 드시라고 하는 건데 식전에 드시면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지 약효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드신다 그러면 식전에 드신 것도 한 방법이고요. 최근에 아스피린들은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에 가서 흡수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신다 그러면 식전에 복용할 수 있는 걸로 식약처에서도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식후 30분에 맞춰 드시라고 안내해드리기도 했는데 30분 기다리다 또 까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후 시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서 요즘에는 식후 30분 맞추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 걸렀다고 또 그때 약 안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고 점심에 먹어야지 생각은 하는데 점심 되면 또 까먹거든요. 꼭 식후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잊지 말고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약은 저녁에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많이 사용되는 고지혈증 약인데 스타틴인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많이 쓰이는 스타틴들은 복용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걸 차단하는 약이거든요. 생리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제일 많이 만드는 시간이 우리가 자는 시간이에요. 낮 시간에 활동할 때는 다른 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자는 동안 열심히 콜레스테롤을 만들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스타틴들은 이게 약효가 좀 짧아서 밤에 드셔서 밤에 콜레스테롤 생성을 저해야지만 효과가 있었었는데 요즘 많이 쓰는 스타틴들은 이 방광기가 충분히 길어서 아침에 드시나 저녁에 드시나 효과는 다 똑같은 걸로 연구를 통해서 잘 증명돼 있습니다. 혈압약 아침에 드시고 고지혈증약 저녁에 드시면 깜빡할 위험이 또 있으니까요.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 그냥 하루 한 번 아침에 같이 드셔도 됩니다. 아까 당뇨약 좀 많이 강조하셨는데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당뇨약은 또 예외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약도
약도 아무 때나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나요? 대부분 심장약은 내가 있지 않은 시간에 같이 드시면 되는데 당뇨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복잡해요. 저혈당이라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약들이 많아져서 사실 약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고요. 설폰 요소제 그런 종류의 약제들은 저혈당 가능성이 있어서 식전에 한 10분에서 30분 전에 드시는 게 그런 저혈당 위험성을 낮춰주고요. 식사를 거르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메트포민이라는 약제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식전에 드시면 좀 위장장애가 있고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요즘에 개발돼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당뇨약 중에는 DPP4 억제제나 SGLT2 억제제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혈압약처럼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드시는데 식사랑 상관없이 시간 아침 저녁 상관없이 드셔도 되는 편리함은 있습니다. 주사로 투여하는 인슐린이랑 GLP 유사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주사제라서 내가 식사하는 양이랑 잘 따져가면서 맞으셔야 되니까 충분히 교육 받으시고 투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세상 모든 약이 이익이 있고 부작용이 있거든요. 약날의 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약제들을 함께 드시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있고 또 약들끼리 상호작용할 위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사용하는 고혈압 약들, 고지혈증 약들은 다른 약제들하고 상호작용이 좀 적은 약들이 살아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이 쓰이는 감기약들도 사실 대부분의 약제들이랑 상호작용이 별로 없는 약들이기는 합니다. 대부분 감기약 한 일주일 드시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사용하시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감기약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진통제나 갑상선약처럼 거의 평생 드시거나 오래 드셔야 되는 약제들은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심장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 드시는 시간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자꾸 깜빡한다 그러면 꼭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장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저는 혈압약 먹고요. 혈압 높아요. 예. 콜레스테롤도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있고요. 혈압도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혈압 올라가고 남자가 여자보다 혈압이 높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혈압 소인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제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인정하고 혈압약 먹고 있고 그거 외에도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운동하고 그다음에 싱겁게 먹고 너무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피하고 건강한 영양분들 여러 가지 골고루 신선하게 먹고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큰 문제가 없어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드시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증상이 없어요. 얘네들은 높다고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제 어려운 게 나는 아무 불편한 게 없는데 약을 먹으라고 한다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걸 설득하는 시간이 한 10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면 통계적으로 10년 후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든요. 열심히 관리해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생기게 하거나 평생 심혈관 질환 없이 지내는 게 관리의 목표인 거죠. 내가 불편하지 않아도 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수치 이하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교수님도 뭐 찌개나 이런 거 국 드실 때 국물은 안 드시던가요? 아휴, 네, 국물 안 먹기 어렵죠. 최대한 안 먹고 건더기만 먹으려고 하고 와이프한테 저도 많이 혼나요. 계란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혼나고. 혈압약을 안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늦출 수 있도록 10년 전에 강시혁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혈압약은 제가 어떻게 노력했다고 안 먹을 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생활습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상당 부분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안 먹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고혈압에 대해서 인지하고 제가 약을 먹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조금 더 일찍? 네네. 저 몇 년 동안 부정했거든요, 저도. 여기서만 높지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재면 안 높다고 생각하면서 몇 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부인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몇 년의 시간 후에 집에서 잰 것도 똑같이 높다는 걸 깨닫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었는데 그 몇 년마저도 사실 나이가 들고 나면 제가 70, 80이 되고 나면 후회할 거거든요. 네, 먹어야 되면 미루지 말고 빨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을 먹기 시작한 다음에도 체중 빼고 운동해가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끊을 수 있어요. 고혈압약은 중독성이 있거나 의존도가 있는 건 아니라서 차라리 먹다가 관리해서 끊는 게 낫지 안 먹으려고 몇 년을 버티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